하나도 되니까 켜놓고 일단 공부방 우리 둘 다 프랜차이즈 공부방을 하고 있잖아. 그럼 거기에 그 공부방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자기는 게다가 프로넷을 다니다가 셀파로 이동한 경우니까 더 이게 더 그런 것들 비교가 잘 되잖아. 나는 한 곳만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옹진도 얘기할래? 옛날에? 옹진 옛날 거라. 그치? 옹진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셀파는 어떻게 뭘 할 건 그 얘기 할까? 티클래스 된다는 거? 이것보다는 좀 홍보 같잖아. 이건 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공부방 하는 두 사람의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공부방의 장점. 그런데 프랜차이즈 공부방을 안 하고 개인 공부방을 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그치? 우리가 부러운 점도 있잖아. 근데 그들 입장이 됐을 때 개인 공부방이 왜 프랜차이즈 공부방을 또 부러워할까? 라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그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되겠다. 자, 오늘은 프랜차이즈 공부방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희 둘은 프랜차이즈 공부방을 하고 있고, 선생님은 이전에 하던 그 공부방에서 다른 프랜차이즈 공부방으로 또 넘어가신 경우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장단점, 그리고 우리가 프랜차이즈 공부방인데 불편하고 힘들었던 점이 있겠지만 또 개인 공부방 한 선생님들이 프랜차이즈 공부방을 왜 또 넘어오시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저랑 오랜 시간 같은 공부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전에 프랜차이즈 공부방을 같이 했잖아요. 좋았던 점, 이 뭐가 있었던 기억이. 지금 선생님은 다른 공부방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그 전에 어떤 점이 좋았었다, 뭐가 좀 아쉬웠다, 이런 점이 확실하게 좀 더 드러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었는지 일단 전에 했던 공부방과 지금 그 공부방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전에 프로넷 다니다가 지금 셀파 우등생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제 프로넷 공부방 다닐 때는 이제 팀워크 같은 게 있어서 네. 아무래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공부도 하고, 네. 뭐 주례 교육이 이제 주 3회 있다 보니까 네. 나가서 이제 얻는 정보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 정보 같은 거 많이 얻었었고, 네, 그런 맞아요. 점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프로넷은 이제 아무래도 관리교사 선생님이 이제 관리를 조금 해주다 보니까 홍보 부분에서 약간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나오셔서 홍보도 주기적으로 해주시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일반 프랜차이즈 장점 중에서는 프로넷이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만약에 그런 체제가 없다면 네. 지금 뭐 일반 다른 공부방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말씀과도 같이 네, 들리네요. 맞아요. 네. 그럼 그게 가장 장점이었는데. 그렇죠. 장점과 장점이 되면서 이제 다른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어떤 점이 단점이었죠? 네. 정기적으로 주 3회 출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셀파 우등생 교실에 비해서는 저희는 한 번 매월 1회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출근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또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또 좋은 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지금에서는 약간 외로운 건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긴 하지만 좀 정보 소통이 좀 어렵고, 좀 지사장님이랑 이런 뭐 관리교사, 관리 선생님 계시지만 그분은 교재 배달 이 정도만 해주시는 분이라서 이제 전폭적인 홍보 지원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그걸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은 전에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 철저히 되셨었잖아요. 네. 그런 면에 그리고 교육도 선생님이 많이 하셨던 걸로. 네, 맞아요. 그죠? 그럼 그랬을 때 이쪽 다른 공부방을 했을 때 그 점이 도움이 될 수 있었겠네요. 그런 그쵸, 전의 예, 경력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혼자 하는 거에 대해서 외로운 점도 있고 정보가 부족했던 점이 있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게 지금 그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럼 처음 이 개인 공부방을 하거나 처음 셀파를 하거나 이렇게 네. 정기적인 교육이 없는 시스템에서 하게 되면 네네네. 그 점을 전혀 없이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개인 공부반 선생님들은 교재 같은 부분이 조금 제가 또 혼자 하려고 생각했을 때도 그런 게 조금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교재 선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프랜차이즈 공부방을 하시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인 스펙이 완전 좋지 않은 이상 개인 공부방은 사실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홍보도 어쨌든 본사에서 해주고 있고 어쨌든 브랜드 인지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 동네 여기 푸른의 공부방이라든지 셀파 우등생 교실은 이런 곳이구나 대충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네. 어느 정도 일단 밑바탕 되니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러면 이런 점이 개인 공부방에서는 전혀 없으니 그렇죠, 그렇죠. 혼자 다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겠네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혼자 하시면서 가장 필요하신 부분은 모임으로 이루어져서 뭐 주 1회나 2회 정도 한 달에 뭐 두세 번 정도의 네네네. 정기적인 교육이 있으면서 그리고 뭔가 교육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런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시겠네요. 네, 맞아요. 요즘에 뭐 네. 유튜브나 뭐 골목하고 다른 분들 한 분 더 책 쓰신 분 계신데 보면은 1년 동안 학원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안에 진짜 네.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드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약간 정체기처럼 회원이 들어왔다가 조금 나갔다가 다시 그냥 거의 비슷한 이제 등복되진 않고 네네. 있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많으면 힘들긴 하지만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게 지금 저희 여기서는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해보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작동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도 없지는 않아요.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제가 2회, 3회를 연속으로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한 2개월 단위 그 정도, 3개월. 그때 이제 조금 들어왔다가 들어와서 잘 유지가 되면 좋은데 또 나가니까. 그때 회원 조금, 모집이 좀 돼요? 되죠. 왜냐하면 좀 신학기 때 움직였었고 또 지금처럼 이제 지금도 스타트업은 아닌데 네. 지사 자체적으로 행동단 해가지고 행동단? 셀파 행동단 해가지고 한 9분 정도 선생님이 같이 하고 있어요 이번 달까지. 네. 그래서 그것도 그래도 정기적으로 어쨌든,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 행동단은 그냥 지사 자체적으로. 근데 스타트업은 본사에서 하는 거예요. 1년에 2번 정도.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조금 신입 선생님들은 많이 도움이 되시긴 하더라고요. 가장 힘든 게 신입 선생님이고 그리고 개인 공부방 하면서 정체기에 있는 맞아, 선생님들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참여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또 어쨌든 움직인 결과 조금 2, 3개월 있다 결과도 나오고 어쨌든 제가 블로그를 올해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1년 따졌을 때 한 3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올린 걸로 이렇게 체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상위 한 12%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 12% 정도 그렇게 올리고 있다. 네네. 이런 게 랭킹이 되더라고요. 주 3회면은 12%. 그러면 블로그를 통해서 회원 모집을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블로그는 이제 저희 공부방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네. 저희 스마트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거기로 통해서 많이 그래도 검색하시고 리뷰 같은 거 보시고 어머님들이 그래도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리뷰를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거기 안에 있는 영수증 하는 것처럼 그렇게 리뷰를 맞아요. 해달라고 네네, 그렇게 그렇죠. 부탁을 하셨어요? 네네, 했죠. 학부모님들한테? 네, 저희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얘기해서 다 리뷰를 한 12건, 13건 정도 받았어요. 현재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네네네. 기존에 처음 들어가지 않아도 기존에 다니는 학부모님들한테도 네, 그렇게 그쵸. 리뷰를 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13건이나 걸로 네. 엄청 잘 되신 거네요. 성공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세종 쪽에 선생님들은 그게 조금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쪽으로 해봤는데 네. 뭐 보시는지 안 보는지 어쨌든 그러니까요. 올려서 예. 아, 우리 공부방이 이런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아 회원들이 만족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개인 공부방을 해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아니요, 짧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럼 개인 공부방을 하면 편한 점. 편한 점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는다. 그런 점밖에 없어요, 솔직히. 근데 누군가가 케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은 어떤 개인 하다 공부방이 보면 거의 다 생기게 있겠네요. 되죠. 예. 아,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하자면 그 기존에 했던 주 3회 출근이나 어쨌든 주 1, 2회 출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는 또 필요하죠. 그게 잘 안 되는 맞아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스템이 주어지면은 좋은데 또 그게 또 강제라서 일단 그게 좋아서 들어와 놓고도 그걸 활용하지 않고 출근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단 출근해서 다 모여야만 그게 그쵸. 운영이 되는 거고 또 누구든지 누군가 한 명은 정보를 가지고 가는 건데 예. 근데 선생님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게 어느 정도 선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경계선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뭐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꼭 필요한 것 같고 뭐 한 달에 한 번은 솔직히 너무 작고 한 달에 두세 번? 많으면 두세 번 정도? 그럼 주 1회 정도. 주 1회.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교육 정보 같은 거를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 사실 초등학교를 지도하고 있지만 중등이나 고등 아이들이나 뭐 입시 정보 이런 걸 잘 맞아요. 이제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네. 찾아봐야 되고 그런 이제 부담감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얻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스터디를 통해서 뭐 중등 수학이나 중등 사회과학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지도하기 어려운데 그쵸. 그런 부분을 공유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해야지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자극이 필요해요. 자극. 맞아. 만나서 누군가는 이걸 잘하니까 저 선생님한테 도움을 얻고 나는 이걸 잘하니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 뭐 이런 그쵸. 것들 맞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딱 때가 됐을 때 누군가가 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놓친 걸 찾아서 맞아요. 맞다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선물을 살 때도 공동으로 같이 사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런 재미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혼자 하면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잘하고 계신 선생님한테 저 좋은 정보 많이 받았고요. 선생님 앞으로 또 좋은 정보 서로 교환하면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잘했어.